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안전선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자, 일단은 21년도 최고점, 이때는 누구나 주식을 했으면 돈을 벌었던 이 대상승장에서 대안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죠? 한 42,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자, 지금 주가가 그 반절, 딱 반절은 아니지만 22,000원에 지금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무슨 자리냐라고 하면은, 맞아요. 자, 21년도 최고점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온 자리가 이 자리요, 이 자리.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이 자리를 지켜주다가 밀리는 자리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자, 이 보라 색깔 이 박스권 있죠? 이 매물대. 이 매물대를 우리가 이제 몇 번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은 22년도에도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기 한번 체크를 해줬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또다시 하락 추세를 태우면서 이 초록 색깔 하락 추세를 타면서 이 추세를 돌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돌리는 자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을 보여주면서 돌파를 해줬어요. 근데 결국에는 또다시 위에 매물대에서 맞고 떨어졌죠.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다시 하락 추세를 그어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이 자리권에서 이 하락 추세를 지켜주면서 돌파해주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또다시 이 노란색 선 있죠. 이 노란색 선. 이 노란색 선 또한 이제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보시면은 자,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돌파해줬을 때 자, 내려오고 여기서 지지해주다가 이탈되고 저항 맞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자리권에서 자, 중요한 이 추세를 돌리는 자리 있죠. 여기서도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을 보여주면서 물량이 좀 많이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 금액대가 얼마예요? 12,500원짜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도 들어올릴 때, 자, 가까이서 보시면은 들어 올릴 때 이 자리권에서도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추세를 이번 연도에 보여줬다는 거죠. 만들어가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맞아요. 유입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끌어올렸다. 어디까지? 지금 자리까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기간이 한 3, 4년 동안 밑에 구간에서 매집 이후에 변동성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앞 구간의 거래량 24년도 한 5월, 7월쯤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 거진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떻죠? 앞 구간의 거래량보다는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좀 차이가 심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일단은 지금 주가를 끌고 가고 있는 주포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 맞아요. 이미 전 구간에 21년도 최고점 찍고 빠지는 과정에서 물론 고점 자리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던지긴 던졌겠죠. 그리고 고점에 물려 계신 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냐? 고점에서 그냥 방치를 할까요? 아니요. 손절이든 물탈기를 하든 무조건 평단가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수급이 들어와줬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 몇 번의 변동성을 주면서 물량을 받아먹고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받아먹고 주가를 끌어올렸다. 근데 이제 그 자리를 통해서 또다시 현 구간이 무슨 자리입니까? 맞아요. 현 구간에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이 보라 색깔 아까 체크해드렸던 물량이 많이 쌓여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웬만하면 이 매물대에서 지지 구간에서 웬만하면 이탈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거래량이 나와주긴 했지만 24년도 거래량은 뛰어넘을 수 있는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이 정리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는 더 상승 기간이 더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지금 밑에서 장기간에 매집했던 물량들을 자, 정리를 하면서 주가를 뺄 수가 있는 건데 물량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시점에 보시면은 이번 연도 한 9월, 10월부터 해서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자리권에서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이 자리 10월부터 해서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게 과연 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이번 연도에도 한 6월부터 해서 횡보 과정을 한 3, 4개월 동안 가져가다가 그 다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구간에서, 이 횡보 구간에서 과연 개인들이 물량을 안 담았을까요? 우리 같은 개미들이 물량을 안 담았을까요? 무조건 담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물량들을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다? 물론 차익 실현 물량들도 유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싼 가격에서 받아내기 위한 조정이 나와줬고, 물론 시장이 흔들렸긴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리권에서 쉽게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포들이 물량을 쉽게 무거운 상태에서 올리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러한 조정을 만들어내면서 개인들의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더 싼 가격에서 올리는 게 쉽다, 더 수익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 봐야 할 건,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사파 눌림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 하락 추세를 깰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와 줘야 돼요. 물론 이제 분봉 차트로 보시면은, 한 15분봉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자리가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깨고 올렸긴 했지만 언제? 어제.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또다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익 구간의 매물대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맞아요. 대한전선은, 키움 차트로 좀 보여드릴게요. 대한전선은 대차 거래 잔고를 봤을 때 11월 초부터 해서 상한이 좀 많이 되긴 했지만 이 전부터 해서 쌓여있는 대차 잔고 수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갖고 계셔야지 공매도에 대한 원리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대차라는 게 무엇입니까? 맞아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와서 공매도를 치기 위한 수령이다. 그러니까 거진 대부분 공매도 물량으로 빠져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이 대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들 거 아닙니까?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많이 들어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싸고요. 그리고 공매도를 치는 과정에서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외인과 기관이 더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물량들이 쌓이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물론 증시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쌓일 수밖에 없죠. 왜? 반대 포지션에 관련된 외인과 기관들의 해지 상품이나 그런 포지션들을 잡기 위해서 증시가 조정이 나와주는 구간에서도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물량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공매도 물량들이 상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상한이 되고 있냐, 이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11월 초 기점으로 해서 큰 조정 이후에 보시면은 큰 조정 이후에 한번 상한이 되긴 했습니다. 이 자리권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방 압력이 가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 측면에 있어서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해상풍력이든 고속도로에 깔리는 그런 전선에 관련된 기대감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맞아요. 대한전선은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고, 이번 연도 매출액만 보더라도 역대 최고치를 찍는 모습만 보더라도 상승 모멘텀, 상승 구간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개인들의 실망 물량들, 지쳐 떨어져 나가는 매도 물량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되고, 결국에는 저점 잡혔을 때마다 돈이 돌아주는 구간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제가 아까 체크해드렸던 그 보라 색깔 매물대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맞아요.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는 자리를 잡아놓고 우리가 평단가를 관리하면서 앞으로의 상승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무엇을 해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매수가와 매도가 얼마 원으로 해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혼자 끙끙 앓면서 주식을 혼자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그 주식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감정적인 투자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감정적인 이 뇌동매매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을 해서 무엇을 봐야 돼요? 맞아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대응 전략들을 돈에 관련해서는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피도 눈물도 없이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장중 브리핑으로 대응 전략들까지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제 전화번호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위에 전화번호로
대한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겁니다. 이 채널이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고 무료로 제가 분석해 놓은 정보들, 타점들, 재료들, 앞으로 나와줄 일정들, 그리고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제가 모두 다 정리해 놓은 대응 전략을 이제 아침마다 갱신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장중 브리핑으로 얼마 원으로 해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도 힘이 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전선에 대한 상승 모멘텀 의심할 여지도 없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이 어마어마한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 조정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조정에서 우리가 다시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자, 보시면은 지금 차트를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올라갈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못해도 저는 4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 최고점 자리가 42,000원이었어요. 21년도 최고점이.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올라갈 상승 모멘텀은 남았고, 그리고 상승 파동에 대한 엘리어트 파동, 5파동도 지금 아직 제대로 나와주지 않았는데 4파 눌림목 끝부분에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데, 과연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쉽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매수 타이밍들 잡아나가야 된다. 근데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무작정 그냥 타점 잡고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지금 또다시 오늘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이 눌림을 이용해서 무엇을 봐야겠어요? 남들처럼 지금 자리에서 따라 사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공매도 물량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물량을 이용해서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맞아요. 공매도 물량 나왔으면은 주가가 내려왔을 때 무엇이 들어와 줍니까? 맞아요. 공매도의 쇼커버가 들어와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매도의 쇼커버,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거리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 타이밍들을 잡아나가면 된다.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수급을 보고 우리가 그 타이밍을 잡아갔을 때 앞으로의 상승 파동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응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멘토해 드릴 거니까 010-7652-0271 번호로 대한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셔서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거니까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이제 뒤에 영상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은 지금 현물만 들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주식만 하신 분들. 자, 상승이 나와줘야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주식만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정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자산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돈을 굴려 나갈 줄 알아야지, 현물에서 손실이 나는 것을 복구를 시키면서 시세를 보존을 시키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금, 달러, 엔화, 채권, 은이든 선물이든 ETF든 코인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조정장이 왔을 때 또 손실을 메꿔 갈 수 있는 그런 돈을 굴려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뒤에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선물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